우린이에게 이야기해줘. 자, 여기 한번 봐보고. 시험을 고생했고요. 잠시 후에 시험 보는 학생은 수업 끝나고 저 복사기 앞에 강의실 가서 시험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오늘 시험을 먼저 본 학생들을 봤는데 이런 점이 하나 있어. 시험을 보면 극한이 만약에 1강이라고 놓으면 2강은 연속, 3강은 뭐가 되냐면 미분계수, 4강이 뭐가 되냐면 접선이거든요. 접선인데 그 접선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가 꼭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본인데 강으로 이야기하면 4강은 절대 넘어요. 극한 연속 미분계수 접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는 거야. 거기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시험 보는 게 1강이야. 자, 1강인데 2강 이제 내 교재까지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똑같은 범위 안에서 시험을 만약에 그대로 내고 한다고 해도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는데 너희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범위는 주어졌지만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해봐야 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잠깐만 봐봐.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하는데 자, 다음 주에는 뭐가 되냐면 1강 당연히 들어갈 거고 2강, 3강까지 들어간다겠죠?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1강, 2강, 3강을 시험 봅니다. 당연히 교과서 들어간 학생은 교과서하고 올림포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교재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휴가거든요. 선생님이 휴가야. 8월 1, 2, 3일 날이 휴가야. 그 다음에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에 휴가 갔다 오는 동안에 그 다음 날에는 뭘 보냐면 나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에는 뭐가 되냐면 그냥 바로 4강하고 접선하고 오늘 들어간 접선이지 접선하고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8월 4일 날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8월 4일 날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는 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그럼 8월 5일부터는 뭐가 되냐면 8월 5일부터는 광복 전략이 8월 15일 날이니까 8월 5일부터 15일까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학교가 8월 14일 날이나 그 정도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8월 14일 날 계약을 하면 금요일 날 계약을 하면 아니구나 13일 날 계약을 하면 14일 날이 토요일 날, 15일 날이 일요일 날, 그 다음에 16일 날이 광복, 15일 날이 광복절인데 대체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쉬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까지 10일 동안은 매일마다 시험을 볼 겁니다. 매일마다. 그렇죠? 매일마다 선생님이 단원별로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이거 한번 봐봐.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보고 8월 4일 날 시험 보면 그게 한 번 시험 범위를 훑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일마다 시험을 보면 그 부분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선생님 교재하고 학교 만약에 교과서나 올림포스는 기기력으로 끝내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반성을 만약에 한다. 굳이
굳이 자기가 했던 것을 반성을 한다면 오늘 시험 보는 것을 제가 며칠 언제 이야기를 했었냐면 7일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7월 7일날 7월 7일날인가 8일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간상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2주 정도 지났는데 딱 한 강을 봤단 말이야. 선생님 교재 연속 빼놓고는 이 한 강을 봤는데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 끔찍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때는 시간이 없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느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디 나가냐면 자, 이 앞전에 미분계수의 마지막 연습 문제를 제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접선을 들어갈 겁니다. 자, 접선을 만약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들어갈 거고 일단 연습 문제를 한번 봐볼 거예요. 연습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49번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제가 어디 쪽 문제를 먼저 보냐면 43번하고 49번을 먼저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질문을 제가 받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정도는 해야 해. 봐봐. 선생님이 시간상 배정을 내가 한번 해줘 볼게. 우리가 지금 방학이니까 뭘 하냐면 아침 한 8시 정도에나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침부터 뭐가 됩니까? 학원 올 때까지 수학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시험 본다는 의미가 정해졌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클리닉 때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수업이 딱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은 많은 진도를 안 나간단 말이야. 선생님이 자세히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 아마 내일 3시에 4시에나 끝나면 집에 가면 더우니까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5시, 6시 되겠지. 그럼 6시부터 이제 뭐 월수금 때는 뭐 국어 공부한다든가 화목토 때는 영어 공부한다든가 어차피 사회 과목은 지금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은 절대 안 부족한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무의미하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꼭 하시고 지금 이 시간대 시험 범위가 결정된 수학은 범위가 결정됐으니까 그 범위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해. 그러니까 학원에 올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클리닉 시간에 와서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배웠던 것을 딱 풀고 푸는 것은 당연하겠지. 그러면 자기가 오전에 공부하든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오후에 공부했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답지 보고서 대충 그런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건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나와서 매일마다 하는 것 자체가 다음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거야. 그렇지? 시험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지금 43번하고 49번을 풀 텐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43번하고 49번일 때가. 차수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요. 너희들 교과서에도 다 있고 올림푸스도 제일 마지막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서수형 문제 수능 기출문제라고 나온 적이 있지. 그 문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차수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3번 내용을 보면 자, 43번 문제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함수 fx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조건이 있다. 31페이지예요. 함수 fx가 2차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이때
문제 마지막 줄에선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fx를 찾아야만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fx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fx를 찾아내야겠는데 fx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fx는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2차 함수를 딱 설정해 놓고 이걸 이제 ABC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ABC만 안다면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마이너스를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식이 만약에 주어졌으면 뭐하자? 당연히 미분은 해놔야겠죠? 미분은 해놓으니까 2ax 플러스 얼마 b가 됩니다. 자, 이제 ABC의 값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식을 쓰러 갈 거예요. 자, x 플러스 얼마 1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도함수 2ax 플러스 얼마 b 그 다음에 fx를 뺍니다. ax의 제곱 bx 플러스 얼마 c야. 그것 자체가 얼마하고 같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6x하고 같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fx를 설정해 놓고 당연히 미분이니까 수투니까 미분을 때려 놓고 알겠지?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을 정리하러 갈게요. 좌변을 정리하면 2ax의 제곱에서 ax의 제곱을 빼니까 결국 정리하면 2차항은 a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값을 정리하면 bx하고 2ax가 됩니다. 근데 여기 bx하고 여기 bx가 없어져요. 그러면 2ax 자, 그리고 나서 상수항을 정리하면 상수항 b와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 식의 값은 b-c로 좌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계수 비교법을 쓰면 2차항의 계수가 서로 같아야 하니까 A는 3이 될 거고 A가 3이 되면 1차항은 6이 돼서 얘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가 0가 돼야겠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B하고 C는 뭐한다? 똑같구나 라는 이야기야. 자, 이제 내가 이 주어진 식의 값을 이용해서 A, B, C를 차지하니까 A는 나왔으니까 B만 나오면 C가 나오는 거고 C가 나오면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아직 안 쓴 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왔다. 자, a가 3이면 마이너스 6이어서 넘어가면 플러스 6이어서 b가 6이고 b가 6이면 당연히 c도 6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 b, c가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a, b, c가 이렇게 결정되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제 f의 마이너스 1을 읽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하고 식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수학은 어떠한 공식을 만약에 쓰는 것은 다 학생들이 비슷해요. ABC의 학생이 있다면 그 ABC의 학생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암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써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혹시 모르겠으면 그걸 혹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들어가기 전에 45번 문제입니다.
자, 45번 문제도 제가 여기서 풀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정말 너희들이 시험 보면 느껴질 거야. 가장 많이 나온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식이 있다.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1이고 x가 만약에 3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gx-1 gx-1은 얼마다? 2다. 자, 근데 문제에서 혹시 용어 설명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줄을 보니까 y는 fx 곱하기 얼마? g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용어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또 틀릴 수도 있죠. x는 얼마야?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우리 앞전에 공부했었죠. 미분계수의 첫 시간에 f'A는 뭐가 됩니까? 한글로 이야기하면 x는 A에서의 자 적는다. 접선의 기울기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 식을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여라. 이 식을 미분하여라. 미분해서 3을 집어넣는 게 미분계수다. 근데 그때는 첫 시간에는 함수 fx가 하나밖에 안 주어졌었지. 근데 얘는 지금 곱해진 상태로 주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fx가 얘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의 식이 있었었고 그때는 y는 fx라는 하나의 식이 있었었고 이 문제는 이 fx 자리에 그냥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자세하게 미분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용어를 이해를 했어. 자, 3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럼 뭐야? 미분해야겠네. 그럼 이건 미분하면 곱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접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접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게 도함수다. 자,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x는 3에서의 미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저는 그냥 우리 학생들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3을 집어넣으세요. f'3 그 다음에 g3 플러스 f3 그 다음에 g' 얼마 3. 이것만 꺼내면 되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함수 f는 f3과 f'3을 알면 되고 함수 g는 g3과 g'3이니까 이 두 가지 색깔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것들 두 개를 가지고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간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안 읽고 문제에서 얘가 딱 나왔어. 뒤에 이게 적혀져 있는지도 몰라. 얘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반드시 몇 개? 두 개를 꺼내는 거야.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나오냐면
자, 이 식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자, x가 3이야. 분모 0이네. 분모 0이면 분자가 0이죠. 그치? 자, 미정계수법에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 자, 3을 집어넣으면 F3-2가 0이니까 F3은 얼마다? 2다라는 식의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원상복귀 제가 잠시 후에 시켜줄게요. F3이 2야? 그럼 뭐지? 이 자리에 F3을 내가 딱 집어넣었더니 위아래가 같아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위아래가 같아버리기 때문에 위아래가 같아버리니까 이 식의 값은 뭘 의미한다?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 또 하나씩을 꺼낼 수 있는 것은 3에서의 미분 계수가 1이구나. 이 두 식이 무조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자,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니까 3 집어넣으면 G3은 1이고 여기서 또 하나를 꺼내면 1자리에 G3을 집어넣으면 위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미분 계수가 2다. 그래서 이 식을 보고서 빨강 2개, 노랑 2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빨강 2개하고 노랑 2개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미분 계수가 읽혀지는 거죠. 알겠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적용해 나가는 게 처음부터 잘 되면 좋지만 버벅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버벅되지 않으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요,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1, 2, 3번에서 자, 같은 문제니까 아마 43번에 1번하고 3번은 앞에 있는 수업 시간에 했던 교재 30번, 31번, 32번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시고요. 자, 앞에 있는 문제하고 조금 다르죠. 44번에 2번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하고 다소 다릅니다. 자, 44번에 2번을 한번 봅니다. 자, 함수 fx가 5차 함수로 주어졌고 함수 gx는 8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fx하고 gx가 주어진 거야. 그때 무엇을 구하여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는 얼마냐면 f의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얼마 h. 지금 이걸 읽어내란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지금 계산해 내라겠는데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줄에 fx가 5차, gx가 얼마? 8차. 에이, 집어넣자. 이건 끔찍해서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걸 볼 때 뭐 하자? 딱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미분계수 문제구나.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미분계수의 값을 쓰려면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있으면 얘가 f'a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값을 쓰려면 반드시 fa가 있어야 해. 알았죠?
그래야만이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얘 되면 안 된다겠다. 반드시 뒤에는 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있는 수 이 A는 앞에 있는 수 이 새끼야. 알겠지? 또 우리는 미분계수를 쓰려면 이걸 가지고 미분계수를 쓰려면 뭔가 마이너스 F 뭐가 있어야 해. 알았지? 그래서 아무 숫자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요 앞에 있는 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A 자리에 1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A 자리에 1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나는 F1이 있어야만이 미분계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되느냐? 뒤에는 자, 이 식의 값은 얼마? G1이 있어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꿔지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얻는 식의 값 F1과 G1을 더하고 뺐어. 자, 그러면 문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F1과 G1을 봐보세요. 첫 번째 줄에 1을 집어넣으나 두 번째 줄에 1을 집어넣으나 값이 같아요? 틀려요? x에다 fx에다 1 집어넣으나 gx에다 1 집어넣으나 값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걸 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써 나갈 수 있다는 이유는 얘들아 이거야. F1과 G1이 같기 때문에 F1을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에요. 미분 계수의 값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F에 3 플러스 2H였다면 나는 무조건 뒤에 F3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맞춰 나간다면 여기서 제가 식을 변형했을 때 이렇게 두 개 묶여주고 이걸 묶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묶여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부분 주면 H는 자, 리미트는 제가 생략할 겁니다. H분의 F에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빨간 G에다가 주면 H분의 G에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얼마? G1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졌을 때 미분 계수의 값 쓰기 위해서 두 개 더한 결과가 얘 나와야 한다. 저 밑에 2H 어디가요? 분모가요. 아, 여기 3H구나. 여가 지금 뭐가 됩니까? 3H 나왔죠? 자, 3H 나왔으니까 묶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3H 나왔으니까 3을 밖으로 빼버린다. 알았지? 분모의 H 앞에 숫자 곱해 좀 무조건 빼세요. 자, 뺐을 때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와야 하니까 2H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동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1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모양을 정리하면 앞에는 3분의 1 적어주고 자, 요 식의 값은 얼마다? 더해서 얘가 되니까 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2 적어주고 자, 이 식의 값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 마마 플러스가 돼서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니까 미분계수 G'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fx 미분에서 1 집어넣고 gx 미분에서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미분계수가 읽혀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반복 말고는 눈에 익히는 방법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이 학기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야. 책은 수학2여서 제일 어려운 책인데 시간이 없다는 거야. 여름방학 때.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가 정말 반복을 많이 해줘야 할 시기. 그렇지? 그래서 수투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반복을 해보고 넘겨서 자, 앞전 시간에 제가 46, 47, 48을 풀어줬죠. 그죠? 자, 마지막 49번을 들어갈 겁니다. 49번이 아마 조금 계산을 자세히 늘 보게끔 해주려면 여기에 있는 칠판이 아마 여기 끝 한 판을 제가 다 써줄 거예요. (43번과) (49번) 반드시 너희들 상대해야 할 문제다. 알았지?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올림포스하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49번은. 48번은 43번은 그래도 좀 고맙죠. 2차 함수하고 그냥 문제에서 식을 줘버렸으니까. 근데 49번은 2차 함수한 말이 없습니다. 자, 49번 문제 한번 봐라. 49번은요, 반복밖에 없어요. 더 많은 반복. 자, fx가 문제 잘 봐. 놓치지 말고. fx가 다항식입니다. 자, 그런데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건 몰라요. 알겠죠? 몇 차식인지 안 나왔어. 그런데 그 f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적어보면 f의 도함수 곱하기 f의 도함수 플러스 얼마 2. 자,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8fx 그 다음에 12x의 제곱 1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가 됩니다. 자, fx는 몇 차인지는 안 나왔어요. 에헤이, 야, 책은 뭐한데 보니? 책 칠판에 적어졌는데 그 책 보면 답 나와요? 풀이과정 적혀졌나? 보기 주세요. 자, fx가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fx는 다항식인데 두 번째 주에 이 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다는 조건을 가지고서 1번 문제는 fx의 차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에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1번 구하고 2번 구하세요 라고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까 4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니 안 넘기셔도 돼요. 4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냥 저 혼자 적을게요.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뭘 찾아야 합니까? fx를 찾아야겠죠? 그럼 fx를 찾으려면 이제 순서적으로 그 문제에 나와 있듯이 1번, 2번의 순서를 다 이제 거쳐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거치는 것을 이 문제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순서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준 거야. 자, 그럼 나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일단 fx를 찾아야 하니까 자, fx를 찾으러 갈 겁니다. 자, fx가 1차인지 2차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모르죠? 설정하는 방법 잘 봐. fx가 몇 차인지는 모른다. 43번은 fx가 3차? 2차야? 그럼 fx를 ax 해주고 bx 플러스 c라고 놓죠. 3차? 4차? 그런 말도 없어. 몇 차인지를 몰라. 그때는 fx의 차수 결정하는 방법이 fx를 몇 차인지는 모르니까 몇 차, 차수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자, 그럼 fx가 a 곱하기 x의 n승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뒤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수를 결정하는 것은 최고차항이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fx가 ax의 만약에 n승, 그 다음에 뭐 n-1차, n-2차 막 나오겠죠? 그죠? 다 적을 필요 없어요. ax의 n승이라고만 넣으면 됩니다. 그 뒤에는 계속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때 fx가 나오면 그때 도함수는 미분합니다. a 곱하기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돼서 이것도 계속 나가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fx하고 도함수의 값을 딱 정리해 놓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fx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방법도 잘 봐라. 자, 집어넣으면 이 식의 값은 뭐냐? 무작정 집어넣지 말고요. 최고차만 집어넣은 거예요. 도함수야. 도함수면 a 곱하기 n의 x의 n-1승 그리고 뭐 뒤에 그대로 나열해 놓고 f'x에다 2를 더해 그럼 또 얼마야? a 곱하기 x의 an의 x의 n-1승 플러스 뒤에다 적는데 굳이 2는 적을 필요 없어요. 차수는 결정 못 해주는 거니까. 자, 이게 만약에 좌변이면 우변은 8fx야. 그럼 여기다 8을 곱합니다. fx에다. 자, 8 곱하면 8a x의 n승에다가 그 다음에 또 나가지 않을까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식의 값 적으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식이 됩니다. 보라고 가면 갈수록 이제 내용들이 어려워져.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fx의 차수의 값을 결정해야 하니까 최고차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전개할 필요 없어요. 요렇게. 요거 두 개 곱해줘야 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는 전개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전개하면 a의 제곱, n의 제곱 곱해주면 x에 두 개 곱해주면 지수법칙에서 2n-2승이 되고 요렇게 나열됩니다. 됐나?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식의 값을 전개했을 때 좌변은 이렇게 전개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려면 자, 차수를 봐야 한다. 여기서 좌변에서 최고차는 얘입니다. 우변에서 최고차는 얘가 됩니다. 또는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제가 좀 더 따져줄 거예요. 자, 최고차는 얘가 된다. 그럼 차수가 같아야 한다.
차수가 같아야 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차수가 같다. 자, 좌변에 자 최고창 얼마? 2n-2와 우변의 최고창 얼마? 차수 n이 같아야만이 좌변과 우변이 차수가 같은 거죠. 그럼 넘어가면 얼마예요? n은 얼마? 2여서 이 식은 2차였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좌변과 우변의 이 식은 양변이 2차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fx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차수 결정하는 건데 요거 한번 봐줄게요. 자, 좀 이따 하겠어요. 여기 낙서돼 버리니까 이거 하고. 자, 그럼 A는 2차인데, 자, 좌변과 우변은 2차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2차인데, 이게 차수를 결정했으면 도대체 N이 2면 A는 도대체 얼마일까? 자, A를 찾으러 갑니다. N이 만약에 2니까, 자, X의 제곱. 2차항의 개수는 N이 2니까 4A의 제곱이 됩니다. 우변은 2차항의 개수가 얼마? 요거 2차죠? 2차항의 개수가 8A. 요거 2차죠? 2차항의 개수가 10이니까 4A 제곱이 8A 플러스 12하고 같습니다. 됐나? 그러면 자, 이걸 만족하는 자 A를 찾아야 하니까 넘어가면 자 4로 약분해 버릴까요? 4로 약분해 버리면 A의 제곱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돼서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이니까 만족하는 A는 몇 개 나온다? 마이너스 1과 3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식을 만족하는 fx는 2차인데 그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따지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찾으러 갈 겁니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자, 첫 번째 함수 fx는 A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N은 항상 2차로 결정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x의 제곱이 되지만 2차항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지만 1차항과 상수항은 얼마인지 몰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이 따진다면 fx는 2차항의 개수가 3이야. 3이지만 그때 1차항과 상수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bx 플러스 c라고 넣는 거야. 여기 b하고 여기 b가 같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1번만 조사해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을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번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fx가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찬민아 뭐하니? 자, 집어넣으세요. 도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우변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다가 2를 더해주고 자, 우변 자체는 8에 마이너스 얼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뒤에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제 이것만 풀러가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내가 만약에 풀면 2차항은 당연히 같죠.
자, 봐라. 이거 2차죠? 이거 전개하면 4x의 제곱이야. 여기 8x의 제곱, 1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같은 거예요. 자, 그럼 2차는 똑같아. 이제 뭔만 찾으러 가면 되냐면 1차 값 찾으러 갈 겁니다. 자, 1차 값을 내가 만약에 찾으면 1차 값은 자, 이렇게 분배할 거예요. 요거 1차 값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 그리고 요렇게 또 분배하면 마이너스 얼마? 2b 요게 지금 1차 값이죠. 좌변에 우변의 1차 값 여기는 1차항이 없지만 1차항이 여기서 나오지 8b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4b가 넘어오면 12b 12b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12b가 마이너스 4여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찾으러 간다. 자, 상수항 찾으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야 해. 요거 두 개 곱해야만이 상수항이 됩니다. 자, b의 제곱 플러스 얼마? 2b. 이 상수항은 자,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상수항 얼마야? 80. 80.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내가 정리하면 b의 제곱은 암산 들어갈까요? 여백이 부족하니까 b의 제곱 9분의 1 2b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자 9분의 1에서 9분의 6을 빼죠. 9분의 6을 빼니까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5 80 마이너스 얼마? 5 자 80은 넘어갑니다. 9분의 얼마가 되냐면 45가 넘어가니까 9분의 얼마? 40 그래서 8로 약분해버리면 C는 9분의 5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자, C가 9분의 5니까 자,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B, 여가 C니까 fx가 등장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이 방법을 또 1번과 같은 방법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 문제는 fx가 비록 두 개가 나오지만 두 개를 찾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뭐가 됩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버리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슨 수다? 양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를 조사하러 가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두 개 따져볼 필요 없죠. 그때는 얘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 말든 이해돼? 그래서 여기 봐봐.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이걸 일일이 다 적어준 거야. 알았지? 이걸 숙달되게끔 연습하셔야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앞전의 미분계수에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얘들이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따져야 할 게 다 따져야 하니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간다. 자, 선생님, 이렇게 만약에 안 가고 이렇게 꼭 찾아야 합니까? 이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들이 싫어하는 거야. 자, 간다. 자, 간다. 1차 미분해봐. 얼마야? 상수. 2차 미분하면 1차. 이건 적지 마시고요. 3차 미분하면 이건 2차예요. 모르겠으면 가세요. fx가 만약에 1차라고 하자. 이게 1차야? 우변은 2차. 1차 미분하면 상수잖아. 상수에다 상수 곱하면 상수가 나와서 2차가 안 나오죠? 그럼 fx는 1차가 되면 안 돼. 자, fx가 2차라고 하자. 요게 2차야? 그럼 2차 미분하면 얼마야? 1차잖아. 그럼 여기 1차, 여기 1차. 좌변 2차죠. 여기 2차니까 2차 있다. 2차 다음 2차가 되겠죠. 속리반에. 아, fx는 2차구나.
만약에 fx가 3차라고 해볼까요? 3차면 얘 3차, 여기 2차. 3차죠. 근데 3차 미분하면 2차잖아요. 2차에다 2차 곱하니까 몇 차야? 4차죠. 우변은 3차인데 좌변은 4차가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아, fx가 2차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객관식이었을 때. 알겠죠? 그런데 소수용으로 만약 들어갔을 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FM중이 푸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됩니다. 찍어놓고 연습 많이 하세요. 해답지 보고 막 풀러가지 말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55분에 만나겠습니다. 덥다 더워.
자, 우리가 또 한 번 나가보자. 자,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지우고 있는 거요. 지우고 있는 거. 오늘 큰 내용은 아니거든요. 큰 내용은 아닌데 다음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오늘 금요일 날 내일 학원 안 나오잖아. 그지? 토요일도 안 나오고 일요일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미분이 아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미분의 두 번째 시간이 9구단으로 이야기하면 3강이 9구단 1단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2단부터 9단까지 들어가요. 알았죠? 근데 혹시 미분계수 앞에 있는 부분하고는 미분계수가 미분이니까 미분계수를 씁니다. 쓰는데 그렇게 크게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극한하고 연속이 끝났을 때 주말에 극한을 다시 보고 싶은 학생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제가 극한 영상을 다 보내줄 거고 미분을 다시 보고 싶으면 미분을 다시 보고 싶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면 제가 영상을 다 보내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 이해가 안 되면. 알았죠? 계속 설명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너희들도 알다시피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자세히 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무조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개념을. 그 중간고사 이후에 이 교재 보면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장부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야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복습. 거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이 접선을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타이틀이 접선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좀 번거롭지만 내용 설명 적었던 미분계수 한번 펴보세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적으라고 했다. 안 적고 있으면 나오면 끝난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역자 모양이 있죠. 기역자 모양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노트 정리 검사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 노트 정리 준비해봐 보세요. 기역자 모양을 보면 뭐라고 적어졌어? F'A는 한글로 적어졌죠. 그 밑에 세 가지가 적어졌어요. 두 번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세 번째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근데 첫 번째를 잘 봐보세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주어졌었지. 그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결정하는 겁니다. 알았니? 지금 내가 궁책을 검사하고 싶은데 더워서 가기 싫다. 다음 시간에 해라. 알았지? 에?
게으른 놈들. 자, 그럼 다음에 뭐 말인지를 모르잖아. 저거 찍고만 있으면 뭐하니? 저거 보면서 다시 봐야지. 자, 접선 들어갑니다. 무엇이 접선인가 제가 볼 거예요. 자, 고개를 딱 드시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잘 봐. 자, y는 fx입니다. 접선인데 그 접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접선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접선을 들어가기 위한 초입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접선이 들어갈 거예요. 3일 동안 접선이 들어갈 거야. 그 목요일 날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금요일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잘 기억해둬. 자, y는 fx라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 이전까지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알았죠? 그래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그나마 다행이야.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너무 어려워요. 너희들 입장에서.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3학년 때 또 미분 들어가면 싫어해요. 미분 적분을. 그러니까 2학년들은 더더욱 심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정말 얇게 만들어준 게 정말 알고 있어야 할 것만 알아라. 나머지 건 전부 다 교과지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얘들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중구난방이야. 배워놓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렇게 해서 10개를 배운들 소용이 없어. 정말 필요한 게 5개고 5개가 격가지였다면 격가지는 다음에 해도 돼. 5개는 꼭 손에 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뭐가 됩니다. 한 문제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1차인지 2차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하나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이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접점의 x좌표가 A였다면 우리는 앞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직선인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기울기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x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x가 A인 점에서 좁선 그었어? 그러면 기울기의 값은 f'A가 이거의 기울기였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접선에 대한 용어가 딱 들어왔는데 이 접선을 찾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 접선을 찾아야겠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선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은 뭐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의 값을 줘야만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다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수투에서는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1학년 때는 점과 기울기를 줬지만 수투에서는 안 줄 수 있거나 안 줍니다. 그럼 그때는 점과 기울기를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하느냐? 뭘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 이용해서 뭐가 된다? 직선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직선을 구하는 거고, 그 직선에 작성하려면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하는데, 이 점과 기울기를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에서 배울 접선은 몇 가지 접선이 있냐면 5가지의 접선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5가지의 접선은 2학년 때 배우지만 3학년 때 가도 접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해 줘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인 이야기는 뭐다? 결국 선생님 미분계수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미분계수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미분계수 쓴다는 말이 미분 끝날 때까지 미분계수를 써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했으니까, 자, 1,2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값이 3 나왔습니다. 자, 1,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3이다.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했느냐. 그냥 순서적으로 봐볼까요? 지나는 점의 y좌표, 기울기 3에 괄호 열고 x- 지나는 점의 x좌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듯이 오늘부터 다시 접선을 작성하겠다. 그렇지? 근데 그 접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찍어 놓으시고요. 어차피 접선 들어갔을 때는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자, 거기 한번 봐볼게요. 어제 시험범위 질문 받고 그랬었어. 오늘 오후에 보내줄 거야. 알았지? 자, 문제가 필수 예제 1번하고 그쪽 33페이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자, 왼쪽에 지금 이 칠판에 있는 미분계수 연습하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 y는 2x의 제곱, 그 다음에 4x-3이야. 자, 이때 1,3에서의 뭘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 구해달라겠어요. 얘들아, 나 봐봐. 접선의 기울기 구해달라겠어. 기울기는 x좌표가 결정하는 거야. 기울기.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되지. 모르겠으면 그냥 톡으로 암기해버려. 다음에 계속 미분이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이 언급을 할 거니까. 에? 처음부터 배웠을 때 이해하면 좋은데, 처음에 배웠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 보세요. 암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말이 저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야.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해하면 좋은 거고.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봐봐 얘들아.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기울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도함수야. 도함수. 자,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얼마냐면 4x 플러스 얼마? 3. 이게 기울기야. 도함수야. 이래서 기울기를 구하여라. 이래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즉 F'1이 기울기야. 근데 이 말이 뭔 말이죠? fx 미분한 게 F'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1에서의 1,3이니까 1에서의 기울기 1을 집어넣어라. 아, 기울기가 얼마야? 7이구나. 됐나? 3이 아니라 4. 4x 플러스 4. 4x 플러스 4니까 얼마? 기울기는 8. 알았지? 자, 2번 내용은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y는 x의 3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디에서? 2,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야 빨리 미분하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한 기울기의 F'2가 될 것이다. 2 집어넣으면 12에서 2를 빼면 기울기의 값은 얼마? 10.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하는 것은 얘들아 봐봐. 아, 기울기라는 것은 F'A, X의 좌표인 A가 결정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어느 특정한 점에서 기울기 5,7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F'O. 알았죠? 그 기울기 찾는 연습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미지수를 찾아갈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대. 자, 얘들아, 3차 함수 선생님 우리 3차 함수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요. 왜 안 그려봤어요? 안 그려봐도 곧 배울 거예요. 그 그림을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 2차 함수. 2차의 개수가 음수, 1차 함수. 뭐 이렇게 기억하듯이 어차피 배울 거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N자 모양. 이게 3차의 모양이야.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3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AX의 3선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얼마? CX. 중요한 건 얘들아, 조건에 맞게끔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잘 봐요. 3차 함수 위에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대. 하나는 1,3과 하나는 2,0이 있대요. 선생님 1,3이 여가 있고 2,0이 여가 있어요? 아이, 그건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 이해됐나? 자,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 한글 잘 읽어. 이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들아 봐봐.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딱 그어보세요. 접선의 기울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두 직선이 뭐가 된다? 평행하구나 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은 누가 결정한다? X의 좌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하겠습니까? 이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X의 좌표가 1이니까 F'1이 왼쪽의 기울기고,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야? X의 좌표가 2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F'2가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뭐한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보니까 A, B, C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A, B, C를 구하려면 얘가 당연히 미리수가 3개니까 10을 3개 꺼내야 해. 문제에서 나와 있네. 자,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 그럼 선생님, 2개 더 꺼내보세요. 아니,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니까 대입하니까 F1은 얼마고 3이고 또 이 점도 지나가니까 F2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미리수 3개, 식이 몇 개? 3개. 알았죠? 그럼 무조건 연립방정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말은 얘들아,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기울기의 값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기울기의 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봐봐. 읽어보고 그런갑다 하고 식을 안 꺼내버리면 안 돼요. 읽어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기울기 찾고 같아? 등호주고 그런 연습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들어가면 노란색을 들어가면 자, F'1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우변 F'이니까 3, 4, 12A 이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얼마 C. 자, 여기 C하고 여기 C는 없어지고요. 자, 넘어가면 9A 넘어오면 플러스 2B가 0이라는 하나의 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F1 값이면 1 집어넣어야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고 F2 값 2 집어넣으면 8A 2 집어넣으면 4B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C가 0이다. 2로 약분해버릴까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어서 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등장하네요. 이해됐어? 그럼 이 두 개의 식이 등장하니까 자, 어차피 C가 없죠? 여기서 C 소괄호 갈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 뺄 겁니다. 4A에서 A 빼면 얼마? 3A 2B에서 B 빼면 플러스 B CC 없어지고 0에서 3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식에 2를 곱해주면 6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변변 뺍니다. 빼면 다시 얼마? 3A가 빼면 얼마? 6이어서 A는 2 나오고 A가 만약에 2가 되면 18, B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더해서 3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C는 얼마가 됩니까? 더해서 얼마 나오니까 10.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미지수. 결국 잠깐만 이렇게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잠깐 여기에서 이건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찾는 거. 이 세 개 찾으면 이 문제는 99%는 아는 거고요. 1%의 계산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버리면 그냥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접선인 방정식의 5가지의 형태는 오늘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잘 정리해 보고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질문 받으러 갈 테니까 시험은 아마 3시에 볼 겁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은 3시에 볼 거니까 그 사이에 질문하고 싶은 학생은 질문을 만약 해놓고, 알았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험 보다 보면 혹시 다시 봐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제가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채점하고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내가 문자로 보내줄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언제 시험 볼 준비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잘 준비해 오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험을 친구들 먼저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사회 부산이라고 해요. 하빈이 어제 세훈이하고 지우 갈 때 같이 갔었나? 아, 너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하빈이 이쪽으로 가구나. 많이 했어, 하빈아? 내일 그렇지. 이거 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숨 쉬어야 돼. 내일